2026년 새해부터 벌써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의 심장이 동시에 멈춰서고 있다는 소름 돋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집 대문 빗장을 풀어서 땔감으로 쓰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최근 국방비 1.8조 원이 미지급됐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기사로 전해졌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건 단순히 행정 실수로 돈이 좀 늦게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무기 대금을 깎아서 당장 눈앞에 현금 살포에 썼다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이라는 성벽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사건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왜 1.8조 원이라는 숫자가 여러분의 예금과 부동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오싹한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지 그 처절한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2026년 초입부터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국방비 1.8조 원 미지급 사태의 실체와 이로 인해 도산 위기에 처한 방산 기업들의 절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미경급으로 파헤쳐보려고 하는데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총 대신 3단봉을 들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부터 이 예산이 대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 검은 유동성의 흐름을 추적해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안보 부도의 위험성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제발 부탁드려요. 오늘은 조금 화가 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1.8조 원이라는 돈이 혹시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뉴스와 여기저기서 몇 조, 몇백 조 쉽게 얘기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1.8조면 웬만한 중견기업 수십 개를 통째로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2026년 새해 벽두부터 우리 군과 방위산업체가 이 돈을 못 받아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소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전체 1.8조 원 중에서 우리 군부대들이 물품을 사고 외주비를 줘야 할 전력 운영비가 1조 원, 그리고 현무 미사일이나 KF-21 전투기 같은 최첨단 무기를 만드는 데 들어갈 방위력 개선비가 8천억 원이나 묶여버린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도둑을 막으려고 세콤을 설치하고 방범창을 달았는데 정작 설치업체한테 이번 달 돈을 다 써버려서 돈이 없다며 다음 달 돈 생기면 줄게 라고 배를 째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그 돈이 없어서 못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25년 7월부터 정부에서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수조 원씩 현금을 뿌려댔잖아요. 나라 곳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한쪽에서 선심성으로 돈을 펑펑 뿌려대니까 정작 국가의 가장 기본 임무인 안보 예산이 한참 뒷전으로 밀려난 것 아니냐는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강원도 양구의 한 전방부대에서는 예산이 끊겨서 위병소 근무를 서는 장병들에게 총 대신 3단봉을 들라는 지침까지 내려왔었다고 해요.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총을 든 군인이 훈련을 하고 적을 막아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총기 관리가 안 되고 부대 운영비가 모자라니까 비살상 상비로 때우라는 식이 된 거죠. 논란이 커지자 비록 취소되긴 했지만 그 발상 자체가 소름 돋는 거예요. 이게 2026년 세계 6위 군사 대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국방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방산 기업들은 지금 그야말로 사선에 서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을 만드는 업체들, KF-21의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협력업체들은 지금 직원들 상여금은커녕 원자재 값도 못 내서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어요. 국가가 무기를 주문해놓고 돈을 안 주니까 기업들은 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끌어다 버티고 있는데 그 이자 부담만 하루에 수억 원씩 쌓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 생태계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사건이에요. 재정경제부에서는 법적으로 2월 10일까지 주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태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제라는 건 심리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가장 중요한 안보 계약조차 제때 이행하지 못한다는 소문이 돌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국 정부는 약속을 안 지키는구나, 안보 예산까지 전용할 정도로 곳간이 비었구나 라는 인식이 퍼지는 순간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왜 진짜 무서운 지점이냐면요, 안보가 흔들리면 우리 주머니 속의 돈은 순식간에 종이 조각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과 채권을 팔고 떠나면 환율은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할 것이고 물가는 통제불능 상태가 되겠죠. 결국 우리가 받은 그 몇십만 원의 민생 지원금이 사실은 우리 집 대문 자물쇠를 팔아서 받은 돈이었다는 걸 깨닫게 될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미지급 금액 1.8조 원이
경제적으로 어떤 사태까지 불러올 수 있는지, 연쇄 도산 시나리오와 우리가 왜 지금 당장 분노해야 하는지 그 디테일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전방에서 추위에 벌벌 떨며 녹슨총을 닦고 있을 때 누군가는 표를 사기 위한 돈을 뿌려대고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 1.8조 원이라는 돈이 대체 어디로 증발했는지, 그 경로를 추적해보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보통 국가는 예산을 짤 때 우선순위라는 걸 둡니다.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성벽을 쌓고 무기를 정비하는 건 국가의 생존이 걸린 영순위 임무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곳간이 비어가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가장 먼저 손을 댄 게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이 국방 예산입니다. 반면에 민생지원금이나 지역화폐 같은 현금성 지원 예산은 단 1원도 깎지 않고 오히려 늘려갔으며, 이 상황에 충북 괴산 지역은 1인당 민생지원금을 무려 50만 원을 뿌린다고 공식 발표까지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국가의 미래나 안보보다는 당장 내일의 투표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집 지붕이 다 썩어서 비가 새고 도둑이 언제 들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인데, 가장이라는 사람이 대문 고치려고 대출까지 받은 돈을 이웃집 사람들한테 소고기 사주고 용돈 나눠주면서 나 참 괜찮은 사람이지? 라며 생색을 내고 있는 꼴입니다. 소고기 얻어먹고 용돈 받은 이웃들은 잠시 즐겁겠지만 그 집 아이들은 비가 줄줄 새는 지붕과 심지어 언제 도둑이 들지도 모르는 방 한켠에서 벌벌 떨며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합니다. 그 와중에 그만 울어대라며 몽둥이로 때리기까지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군인들과 방산기업들이 딱 이 처지예요. 전반부대에서는 부대 운영비가 모자라서 민간 조리원들 월급까지 걱정하며 잘 먹어야 할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식재료까지 아끼고 있다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이게 2026년 세계 6위 군사 대국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1.8조 원 미지급의 직격탄을 맞은 건 덩치 큰 대기업들보다 그 밑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 수천 개의 중소 협력업체들입니다. 미사일 나사 하나, 전투기 전선 한 가닥 만드는 작은 공장들은 국가가 대금을 미루는 순간 바로 부도 위기에 처합니다. 이 업체들은 이미 원자재를 사기 위해 연 6-7%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가득 끌어다 썼거든요. 정부가 돈을 안 주니까 이 이자를 감당 못해서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인데, 정작 정부는 절차상 전혀 문제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다음 달에 준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기업들한테 할 짓일까요? 더 심각한 건 이 사태가 우리 K방산의 국제적 신용도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폴란드, 루마니아, 중동 국가들이 왜 우리 무기를 사갑니까? 성능도 좋지만 제때제때 납품해주는 그 신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 군에 납품하는 물건값도 못 줘서 기업들이 휘청거린다는 소문이 전 세계에 퍼지면 어떤 나라가 우리를 믿고 수조 원짜리 계약을 맺겠습니까? 자기네 군대 무기 대금도 못 주는 나라가 우리 무기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겠어? 라는 의구심이 드는 순간 우리가 공들여 쌓아온 방산 수출의 탑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 안보 예산을 깎아먹는 포퓰리즘은 우리 경제의 마지막 성장 엔진인 방위산업의 숨통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데 써야 할 돈을 정부 지원금으로 전 국민에게 뿌려대면 그 돈들이 결국은 우리 기업들을 죽이고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뺏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이 1.8조 원 미지급이 단순히 연체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공포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거든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가가 민간 기업과의 계약을 어기기 시작했다는 건 재정 관리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명확한 증거로 봅니다. 만약 여기서 우리 국가 신용 등급이 한 단계라도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은 이제 위험하다며 주식과 채권을 모두 투매하고 떠날 겁니다. 안 그래도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환율을 방어하고 있는데 이런 일까지 추가로 터진다면 환율은 1,700원, 1,800원을 돌파하며 우리 장바구니 물가를 지옥으로 만들겠죠. 여러분의 아파트값, 예금 잔고, 안보가 무너지고 국가 신용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베네수엘라의 몰락을 보며 지구 반대편 먼 나라 이야기로 보셨을 수도 있지만 우리도 그 길에 초입에 서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왜
왜 이 1.8조 원이라는 숫자에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을 넘어 공포를 느껴야 하는지 그 경제적 메커니즘을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돈줄을 쥐고 있는 무디스나 S&P 같은 국제 신용 평가사들의 눈에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들은 우리나라를 볼 때 단순히 삼성전자가 물건을 얼마나 잘 파느냐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 정부가 맺은 계약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느냐, 즉 국가의 약속 이행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런데 나라를 지키는 방산 기업들과 맺은 대금 지급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이건 금융시장에서 사실상의 신용 불량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업가가 겉으로는 명품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펑펑 쓰며 기분 좋게 밥과 술까지 다 사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집 지키는 보안업체 월세는 몇 달째 밀려있고 사설 경비원들 월급 줄 돈이 없어서 경비원들이 다 떠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사람한테 여러분은 거액의 돈을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빌려주죠.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을 보는 시선이 딱 이렇습니다. 국가 신용등급이라는 건 우리나라가 발행한 채권의 가격을 결정하고 외국의 거대 자본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머물지 아니면 보따리 싸서 나갈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잣대예요. 만약 이번 1.8조 원 미지급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단 한 단계만 내려가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우리나라 은행들이 해외에서 돈을 빌려올 때 내야 하는 이자부터가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은행이 비싸게 돈을 가져오면 결국 그 부담은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바로 대출을 받은 여러분의 이자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거예요. 안보 예산 아껴서 뿌린 그 용돈 몇십만 원의 대가가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 수십만 원 인상으로 돌아오는 꼴이죠.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내 주머니에 들어온 푼돈이 사실은 내 뒷주머니를 털어가는 거대한 빨대였다니 말이에요. 더 소름 돋는 건 환율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은 이제 위험하다, 약속도 안 지키고 안보도 불안하다고 판단해서 한국 주식과 채권을 팔아치우기 시작하면 원화 가치는 그야말로 폭격기를 맞는 수준일 겁니다. 환율이 2,000원까지 돌파하는 건 사실상 시간 문제예요. 우리가 먹는 빵값, 기름값, 가스비 전부 수입해오는 것들인데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바구니 물가가 2배, 3배 뛰는 건 순식간입니다. 결국 정부가 준 민생 지원금으로 빵 몇 개 사면 끝나는 지옥 같은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좀 제발 눌러주세요. 그래야 저도 영상을 만드는 힘이 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지금 방산 기업들은 이 1.8조 원을 못 받아서 은행 대출로 연명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기술 패권은 끝장납니다. 여기는 한번 기술이 끊기면 다시 복구하는데 수십 년이 걸려요.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월급 못 받아서 해외로 유출되거나 공장이 멈추면 우리는 북한의 위협 앞에 맨몸으로 맞서야 합니다. 완보가 무너진 나라의 부동산 가치는 유지가 될 것 같으세요? 서울 한복판 아파트가 수십억, 수백억 원 한들 적의 미사일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불안한 나라에서 누가 그 집을 사겠습니까? 결국 안보 부도는 곧 자산 부도로 이어지는 지름길인 거예요. 이는 지역 경제까지 파멸적인 도미노 현상이 발생합니다. 창원이나 구미 같은 방산 거점 도시들은 지금 그야말로 유령 도시가 될 위기입니다. 공장이 멈추면 식당이 문을 닫고 시장에 사람이 사라집니다. 안보 예산을 깎아뿌린 그 푼돈이 정작 우리 이웃들의 일자리를 앗아가고 지역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생색은 정치인들이 내고 그 고통의 쓰나미는 묵묵히 일해온 서민들이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이 마주할 진짜 미래를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1.8조 원의 국방비 미지급이라는 사건은 단순한 행정의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의 밑바닥에 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가장 큰 경고음입니다. 이 와중에도 한쪽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외쳐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2026년 한 해는 우리 경제 역사상 가장 뼈아픈 기록으로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상상해보세요. 밖으로는 북한의 핵 위협이 우리 턱리까지 차오르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사이에서 우리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나라를 지키는 군대는 예산이 없어 발이 묶이고
무기를 만드는 기업들은 국가가 준 미수금 고지서를 들고 은행 문을 두드리며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우리 손에 쥐어진 몇십만 원의 민생 지원금이 과연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줄까요? 그 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불길 속에 던져진 종이 조각처럼 순식간에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텅텅 빈 나라의 곳간과 녹슨 무기,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에 찍힌 신뢰 불량이라는 낙인뿐입니다. 이게 진정 우리가 바랬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까? 전 세계가 K방산의 위력에 감탄하며 우리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안방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의 무분별한 현금 살포로 정작 우리 군이 쓸 무기를 생산할 비용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국방비조차 해결 못하는 이 와중에도 지역 곳곳에선 포퓰리즘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계약을 파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은 보호받기 위해 세금을 내고 국가는 그 세금으로 안보를 책임지는 법입니다. 이 최소한의 임무조차 저버린다면 우리가 세금을 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포퓰리즘이라는 독약에 취해 내일의 생존을 오늘 한 끼 식사와 맞바꾸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선택의 대가는 조만간 우리에게 거대한 안보 부채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수많은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라를 지킴에 있어 가장 영순위인 국방비를 아껴 그 돈으로 의미 없는 지원금만 계속 살포하는 정부, 이게 정녕 올바른 선택이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우리 군의 칼날을 더 날카롭게 벼려야 합니까?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안보가 흔들리는 나라에서 부동산 가치가 무슨 소용이며 주가 지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평화는 결코 구걸하거나 현금을 뿌려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압도적인 힘과 그 힘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1.8조 원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는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가짜 평화와 가짜 복지의 늪에서 빠져나와 국가의 본질인 안보와 생존에 집중하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2026년의 진짜 승자는 눈앞의 현금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방패를 다시 세우는 데 목소리를 높이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몫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강한 군대, 다시 튼튼한 안보와 재정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고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지키는 유일한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부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아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오싹하고 적나라한 진실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